왜 하늘의 자손인가, 왜 대소선을 알아야 하는가, 이 두 명제를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특징과 징표, 그 다음에 하늘 자손의 풍습과 풍속, 그 다음에 대소선 역사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늘 자손의 특징과 징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기의 엉덩이가 파랗죠. 그래서 그 파란 점을 삼신반점 또는 마고반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에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르는 삼각형 뼈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연지와 건지를 찍는데 그 얼굴에 구멍이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해줬던 이 귀하고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해서 7개인데 연지와 건지와 하면 총 9개가 있습니다, 얼굴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끼 발톱이 갈라져 있어요. 그 쌍각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몽골 반점이다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몽골 반점 하는데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끊기 위해서 삼신 반점 또는 마고 반점을 쓰지 않고 몽골 반점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역사, 제대로 된 나라 또 민족이라면은 반드시 용어 호칭하는 문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고 반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는 아시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 쪽이 많죠. 그다음에 러시아 북동쪽. 러시아 북동쪽이 뭐예요? 북해하고 근접해 있는 만주 지방이죠. 그다음에 그 지금은 몽골이 만주에 있었는데 만주가 지금은 지명 이동해서 현재 중앙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다 나타납니다.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쪽에 전 지구의 3분의 2 쪽에서 우리 민족의 특징이 마고 반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두개골에 삼각뼈가 더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인 두개골입니다. 근데 우리 천손 민족은 이 삼각형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잠을 잘 때에 하늘과 소통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잖아, 잠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벌어진답니다. 이 그 발표는 어디서 했냐? 바로 중국 교육부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중국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단일 민족 아니야. 한민족이 많아. 이렇게 지금 발표하죠. 자, 자기들 화하족이라고 말 안 씁니다. 한족이라는 말 안 씁니다. 지금은 이 천손민족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일본에는 70% 가까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6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늘에 길을 많이 밝기 때문에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로서 물질 문명을 배달해줬던 배달 결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지곤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눈 아래 광대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 찍었는데 보통 광대뼈다 찍습니다. 연지곤지를 찍는데 이 눈하고 광대뼈 사이 이쪽에가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얼굴에 양쪽에 한 개씩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 위로 구멍이 총 9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지곤지가 어디에 있나? 지금 여기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 그리고 중공 쪽에서 발표한 연지곤지 구멍이 있습니다. 요 구멍 보시죠?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바로 이게 연지곤지입니다. 이것도 하늘과의 그 자연과의
기운이 들고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가락에 새끼 발가락이 있는데 거기에 새끼 발톱에가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새끼 발톱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발톱이 이제 점점 우리가 자라서 혼인해가지고 이세를 낳고 그 이세가 또 다시 이세를 낳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멀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은 세 가지가 더 있죠. 편두, 그 다음에 변발. 변발은 청도에 있고 외인들도 있죠. 그 다음에 발치입니다. 지금 요 송곳니는 예쁘게 자라지만 옛날에는 송곳니가 길었어요. 동물들처럼. 그래서 편두하고 변발, 발치는 우리 그 천손민족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그 여타 민족이 인위적으로 그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신라라든가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왕족들 보면은 돌베개를 어린애가 태어나면 돌베개를 비게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길쭉해서 하늘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천손민족은 삼각형 뼈가 있기 때문에 편도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변발, 대표적인 게 청, 여진족, 그리고 이 송곳니를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천손민족의 특징과 징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들어가서 풍습의 기원과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알 또는 시불알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는 화재 염전한 불임금님이 계셨어요. 한단국이라는 안팎에는 한이 천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임금님의 씨알을 가지고 달고 전해준다, 전수해준다 해서 불알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태초해설이로 풀어봤더니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불할 때의 비읍은 분리하고 발산, 끝없이 해주는 게 비읍입니다. 태초해설이는 뭐냐? 바로 태고적부터 언어를 말을 해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 인류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바람 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 했다가 어떨 때는 휙, 샤 하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가 제각 소리가 납니다. 부, 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람 소리는 천차만별이에요. 그 바람 소리를 제일 많이 본따서 물론 사물 형체도 있지만 사물 형체는 뭐예요? 바로 고대 금문자죠. 이렇게 길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자도 제사 지낼 때에 향 사르잖아요. 향 사를 때에 그 향을 갖다가 글자로 만든 게 복자입니다. 저도 법복자 쓰고 있지만 이제 이 우는 북방 태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이라는 것은 아까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리을은 율동 울려가는 거예요. 자꾸 생명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응은 정신, 얼굴, 원천을 뜻하고요. 아는 동방태양을 뜻합니다. 이것을 해석해 봤더니 동쪽에서 해가 떠요. 확 떠오르면 덥잖아요. 굉장히. 동방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불알이 곪지 않도록 북방해가 북방이라는 건 뭐예요? 해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 시원하게 해주는 저녁의 서늘한 바람,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서 식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정신과 율동을 다 바쳐 얼이 생기도록. 얼이라는 것은 자 우리는 북두 칠성족이야. 그 정신이 잊지 마. 이게 얼이죠. 얼이 생기도록 생명을 원천적으로 발산하고 분리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태초해설이로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태초해설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뜻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불알. 근데 영어로 해보니까 the testis, the balls라고 하는데 이는 그냥 동그랗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풀알이요, 동그란 거. 뭐 정확히 표현도 안 했지만. 이제 천부경 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인 천부경이 있어요. 일시, 무시일부터 시작하는 게 성인 천부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청소년들, 이게 천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아기 천부경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도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도와 리치를 알아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사진은 이제 모 정치인한테 할머니가 제대로 된 역사를 아시는 분 같아요. 우리의 그 문화를. 그래서 당신 정치를 하려면 도리도리부터 배워야 돼 하고 지금 도리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지금 도리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도리도리부터 알아라 이거예요. 자, 우리 도리도리 한번 해볼까요? 고개 이렇게. 예,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주 좋아요. 제가 그 이제 사서 고기에 나와 있는데 이 기원과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5,913년 전 배달조선 초대 임금이 거발한 한웅천왕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웅족과 허족을 100일간 수련을 시키죠. 그 삼국 유사에는 아주 그 애곡돼 가지고 잘못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백성의 교육을, 백성의 훌륭한, 우리는 천손 민족이니까 수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도자급만 모아서 100일간 수련을 시키죠. 그리고 수련이 끝나니까 결혼 정년기에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성들을 다시 또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천부경, 인부경 이런 것부터.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세를 낳을 때에 낳기 전에는 무엇 음식 같은 거, 행동 거지, 그 다음에 이세를 낳았을 때에는 어떻게 훈육하는 거, 이 방법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가 목을 가눌 때에는 도리도리를 시켜라. 이 뜻이 뭐냐? 자, 이제 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 아닙니까? 사람의 그 하늘에서 준 인간 본성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도라고 그러는데, 선조와 조상들의 웅원하고 이대함을 지금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알려주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서울대학병원과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도리도들, 성인들도 도리도들을 자리하면 스트레스가 확 감소된대요. 그래서 뇌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제 증명이 된 셈이죠. 다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각궁, 우리가 깍궁 그러는데, 이 어린애한테 알려주면은 어린애가 엄마나 아빠의 눈을 보면서 활짝 웃잖아요. 이렇게. 왜? 자, 우리가 21일간 아기가 태어나면 21일 동안 금치를 치고 자비를 맞는데, 바로 사람이 아니고 신이 지금 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뜻으로 금치를 칩니다. 그래서 21일간 우리 민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21일간 사람이 아니고 신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아기가 네가 왔던 곳, 즉 북두칠성, 이고 너의 혈통은 코리족, 광명족이니라, 이것을 은연중에 깨우쳐 주는 거예요. 활공자도 풀어보면 세을자잖아요. 북두칠성이 속한 잠위원, 가장 중요한 곳이 잠위원인데 이게 바로 태을천입니다. 세을이라는 것은 엄청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반드시 안 내고 꾸불꾸불 이렇게 냈습니다. 세을자식으로 옛날부터. 자, 다음. 자,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박수. 자, 작작궁인데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이제 궁을 만들어봐. 응? 각을 세웠으니까, 네가 태어난 것이 어디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스스로 만들어봐라 궁을. 그래서 이제 머리로 도와 궁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손으로 궁을 만들어보고 그 이치를 깨우치라는 뜻이 바로 짝짝궁입니다. 박수를 많이 치시면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아프면서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해야 행복이 오고, 행복이 오래 가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맛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 하늘이 부여해 준 게 자신만의 가치, 존엄,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고 실천해 가야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이제 권지곤지입니다. 그 권지곤지는 아기가 한 손에다가 정중앙점을 딱 가리킵니다. 이 행위는 왜 하는가? 바로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지켜야 할 점을 예지해 주는 거예요. 예지시켜 주는 거야. 하나는 우리 조상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서구 쪽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6,000년 전부터 서구가, 우리는 애구라, 외인들의 나쁜 점은 애구라하고 서쪽에서 나쁜 짓거리 하면은 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쪽을 경계시키는 뜻으로 바로 정중앙점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동방의 주인이다, 이 뜻을 바로 권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내가 그 부연 설명했지만은 동방에 살기 때문에 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권이라는 것은 그 미와 신의 중간에 있지 않은 서방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는 우리 도에 맞서는 것이 서방에서 들어오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조심이 아니고 뭐 천지가 됐죠. 그냥 미국, 유럽 그 환장하고 쫓아갔습니다. 사실은. 왜?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워낙 세뇌를 당하니까 우리의 민족, 문화, 역사 이것은 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야. 그리고 특히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런 논리. 일제 식민사관 아닙니까? 잘 먹고 놀고 다니고 핫도 치고 노름하고 사유성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최고다, 이런 인식이 팽배돼서 이런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이제 지암지암을 해보십시오. 손을 오므렸다가 폈다, 오므렸다가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해보십시오. 자, 이것은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상을 잊지 말고 나쁜 무리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걸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늘이 이 지구에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구만리 장천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 9만리 정도가 나와요. 9만리. 9만리 장천이 9천 아닙니까?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는데 저 세상으로 못 가면 9천을 떠도는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첫째, 죄라는 것은 하늘에서 봤을 때, 우주에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재단을 해버리잖아요. 그건 하늘의 뜻과 우주의 사상과 전혀 안 맞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지구에 갇히는 거예요. 9만리 안에, 9만리 밖으로 못 가고 9만리 안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얘기하고, 그리고 진짜 천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뭐 전쟁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많이 죽였다든가, 또는 그 강간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이런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바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영혼을 없애면 어떻게 해요? 조상
조상하고 내 후손하고 단절되는 거죠. 단절되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시 저 세상으로 가게 하는 그런 벌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삼마선마합니다. 우리가 서마서마 하기도 하고 거름마라고 하기도 하죠. 삼마선마. 우리가 삼섬 옥수 할 때에 섬자를 쓰죠. 그 다음에 삼배마. 마고님 할 때 마자를 씁니다. 삼마선마. 이 뜻은 이제 우리가 아기가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엄마가 이제 다리 운동을 좀 근육을 시켜주면서 살살 하다가 살짝 놓죠. 서게끔. 그러면 아기가 이제 섰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훈련시키고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사람이란 뜻이 마고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기어다니니까 동물들하고 똑같이 기어다니니까 자 지능 훈련을 시켜가면서 또 다리 훈련 시켜가면서 해서 서서 걸어 다니는 동물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동물을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서 걸어 다니는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서마서마. 그래서 사람이다. 이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뇌가 이제 완성이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그 생각과 고정관념, 습관, 행동 이런 것을 올바르게 한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이 아닌 사람 어떻게요?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간 이하의 사람.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사용해요. 은연중에. 즉 너는 두 발로 걸어서 다녔지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 뜻 아닙니까? 자, 우리 이분이 송나라 때 이제 그 중국 박물관에서 다운받았는데 송나라 때 그림 마고님 추상합니다. 옷 생김새 보십시오. 다 한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한복. 얼굴 형태도 우리가 많이 닮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강의합니다만은 인디언들하고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인디언들하고. 이게 7만 년 전에 내려오신 마고님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도지를 따는 겁니다. 부도지에 올해가 72,394년. 3,301년하고 한당고기에 보면은 뭐 6,300 뭐 몇 년? 63,000. 그걸 이제 합쳐 보면은 한 7만 년 거의도 되죠. 그래서 부도제는 정확히 72,394년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이분이 이제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비, 엣지, 어비, 이비 그러지 않습니까? 이비야, 업비야, 어비 하고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서서 다녀. 근데 애들이 그냥 방 안에 있는 숟가락도 먹으려고 하고 그 뜨거운 물도 뜨거운지를 모르고 그냥 팍 대고 손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불을 못 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함부로 막 대하지 말라 그 경고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동해야 될 거, 행동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업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 속담이 있는데 이때 애기 때 이런 천부경을 안 들려주면은 평생 정신질환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그 3살 버릇 8가지 간다. 속담만 알고 있었지 진정한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부경만 알려줘도 무병장수를 해준 거예요. 머스마하고 가시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머스마라고 했고 왜 가시네라고 했는가. 네, 다음. 머슴과 가시네의 기원과 유래는 이제 머슴을 옥황상년이처럼 강한 남성이 되라는 뜻이고
가시네는 한님, 마고님처럼 인자하고 현명한 여성이 되라. 이래서 머슴아, 가시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산해계곡 보면은 보사성령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보사성령이라는 것은 잠깐 읽어보면 여등이란 여인이 있었다. 꿈속에 하늘궁전을 살고 있는 태양신의 시야를 받아 임신했다. 이제 여기에 천녀생식이 진짜로 나오죠. 이게 전설입니다. 여등은 일반 여인의 임시 기간이 10개월이 아닌 20개월 배로 해서 5월 25일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벼섬석 해녀이라는 뜻의 머슴이라 불렀다. 이 아이가 자라 불이나 물에도 상하지 않고 보옥 같은 눈동자와 인간을 구원하고 기둥이 될 기상으로 자라나 단단했다. 이분이 일부 이천을 이어 삼천의 천재 어른이 세삼조, 삼조주, 삼천가리주로서 바로 옥황상제이시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이게 산해경에. 이제 가시네는 바로 우리 마고님을 뜻하겠습니다. 한님은 바로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하늘님, 하나님, 한은님으로 우리가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머스마의 숨은 뜻은 태초의 소리로 풀어보니까 남자가 힘을 쓰는데 지구상의 여자에게 하늘의 정신과 시를 불알과 성기로 전해주는 인간이다. 이게 머스마입니다. 자, 가시네를 갖다 태초의 소리로 풀어봤습니다. 꽉 차 있는 남자의 불알과 성기의 기를 안으로 받아들이고 구부려서 하늘 정신과 육체를 이세에게 전해주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 숨어 있더란 말이죠.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대로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자손은 혼례와 함께 바로 임금님이 되었고 왕비님이 되었다. 이게 바로 거발한 한웅 천왕께서 6,000년 전에 이 혼인 풍습을 그때 기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요. 현재도 태백시 갈등에는 이 풍습을 따르잖아요. 밤도 주고 대추도 주고 임금님 옷, 왕비님 옷 입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이제 여기 수련법이 나옵니다. 고기에 나온 역사서 고기에 나온 내용인데 전부 다 나와요. 왜 삼국유사나 일제 식민시대 또 친일 매운녀들이 이렇게 조작을 했는가? 삼국유사를 지었던 이련 스님이 본명이 김경명이거든요. 자, 그분은 뭐예요? 이서와 고기에 따르면 해놓고 곰하고 호랑이를 동굴에 가둬놓고 100일간 쑥과 말만 먹여서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도망가고 곰은 100일간을 버텨내서 여성으로 성전화시켰다는 거죠. 아니 뭐라고 합니까? 유전 전환시켜서 여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접을 해가지고 태어난 게 당군이었다. 이렇게 지금 삼국유사는 써놨습니다. 황골이시 뭐예요? 육신의 이주에 저급한 차원의 본능적 사람들을 옛날에는 목의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어요. 자기 부족이 한 100명이다. 그 100명 안에서만 했어요. 다른 남자하고 하면 또 죽이니까 다른 여자하고 또 하면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족 간의 성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세가 태어나니까 자꾸 이세가 태어나고 그러면 뭐가 돼요? 기형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황골 이신을 수련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차원의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밝은 정신을 전수받고 영적 체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탈하는 방법으로 쑥 한 묶음과 마늘 20면을 주면서 이에 주의할 바를 말하니 너희들이 쑥을 넣어 끓인 물에 목욕을 하고 마늘에 구워 먹으면서 이제 마늘을 주로 구워 먹으라 이 말이에요. 100일 동안 다른 활동을 일체 금하고 오로지 수행한다. 이제 한골이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 가지 금기사항은 뭐냐? 비린 생선과 육식을 피한다. 두 번째로는 이 기간이에요. 이제 100일간 남녀의 접촉과 살섞음을 피한다.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금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호적이 수련 기간 100일을 못 채우고 쫙 북쪽 지방으로 가죠. 근데 우리는 만주족이라기도 하고 맥족이라 하기도 하고 그 여진족이라 하고 돌골족이라 흉노족이라 하고 그러는데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왜? 유전인자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튼 호적이 북쪽으로 가요. 저 북극계 쪽으로. 그때 당시에 만주 쪽으로 갑니다. 모스크바에서 그 발표를 했죠. 작년에 시베리아에서 사자가 그대로 이제 얼어 있으니까 거기는 동토의 땅이니까 사자 2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해보니까 진짜 시베리아에 그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살던 사자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춥고 동토의 땅이지만 먼저 강의하신 때에게 맘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동사하는 그게 기후 변화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울창한 산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호적이 그쪽으로 가고 옹족은 남아서 배달 조선의 백성이란 징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웅천하께서 이 결혼 정년기 여성을 2차로 수련시켰는데 계율이라는 것은 천부경 천지인의 합일사상과 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기 가졌을 때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쫙 써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수련을 다 받고 난 결혼 정년기 여성이 무지랑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이제 혼인 안 하겠다고 때를 써요. 덕망 있고 훌륭하신 한웅 임금님의 씨를 잉태하겠다.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서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시 나하고 결혼해줘, 나하고 결혼 임금님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여자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여성을 어떻게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웅 임금님께서 묘안을 내는 게 나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내 복장을 입히고 그래갖고 결혼을 해주면 좋겠다. 속아 넘어가겠지 하고는 그 여성들한테 혼인 날짜를 싹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1년도 기다린 사람도 있고 2년도 기다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 부모들한테 얘기해서 너의 배란기가 언제나 조선시대까지 그 배란기를 다 알아왔습니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왜 신혼 초야가 제일 남녀간에 그 평화 무드가 있고 서로 좋아하고 호기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혼 초야에 이게 꼬리를 시켜. 그래서 그 이세가 이제 바로바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배란기 날짜를 잡아서 옛날은 다 그 혼례 날짜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 그 잉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결혼 정년기 남성들을 또 데려다가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 여성들이 한웅 임금님을 본 사람은 극소수일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방송으로 나와서 다 얼굴 알지만 옛날에는 구중궁궐이라고 있잖아요. 담을 못 놓으면 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다 봤겠어요? 그래서 날짜 잡은 날 자기 그 훈련 받은 남성들의 옷을 입혀요. 임금님 옷을 입힌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혼인할 여성 집으로 신랑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신랑 집으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집을 온 거죠. 목의 중심사에서는 남자가 장인댁에 가서 산다 그래서 장가 간다고 했고 부계로 전환되면서 여성이 시가에 들어와서 산다 그래서 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임금님하고 결혼하니까 당연히 왕비님 옷을 받았겠죠.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아, 내가 한우님하고 결혼해.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 뛰고 그 흥분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혼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 민족은 임금님 됐고 왕비님 됐다. 이때부터 기원이 시작된 겁니다.